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8월 26일 목요일 우리 시장은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승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지금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그 점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뉴욕 시장이 후폭을 받고 양대 시장이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 시장이 오늘은 좀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하락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어떤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역시나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55%가 빠지면서 3,129선을 지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0.28%의 강보 합세를 보입니다. 1,020선에서 종가를 형성할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 준비하고 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1.32%의 내림세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SK하이닉스만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SK하이닉스만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10만 4천 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언택트 관련주인 두 종목 모두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네이버는 1.63%의 하락률을 또 카카오는 0.66%의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가까운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대 약세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현대차는 강보 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어제 하락을 딛고 오늘은 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0.73%의 강세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제외한 모든 종목은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가운데 오늘 게임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11%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펄어비스는 더 급등 양상을 펼쳐줍니다. 26%의 급등 양상을 펼치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은 내림세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HLB는 6%대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는 저와 함께 보셨고요. 이어서 이화영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장 인기 검색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 여러분 안녕! 스톡피아의 주식 요정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오늘 1,8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2,000명대보다는 감소했긴 했지만요. 그래도 51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망자는 20명이 증가해 지난 1월 15일 이후 223일 만에 최다를 나타냈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요. 2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882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주말에도 안전하게 집콕 생활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핫한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는요. NC소프트입니다. 2위는 삼성전자고요. 3위는 HLB, 4위는 펄어비스, 5위는 카카오게임즈, 6위는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7위는 카카오뱅크, 8위는 일진홀딩스, 9위는 두산인프라코어, 마지막 10위는 카카오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10가지 다양한 키워드들이 순위에 이름을 올려줬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자세하게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의 주가가 블레이드 앤 소울2 출시일인 오늘 14%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20분 만에 NC소프트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주가 하락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출시된 신작 블레이드 앤 소울 2는 지난 25일 구글 플레이 인기 1위에 오르는 등 업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긴 했지만요. 공식 출시됨과 동시에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 실현을 이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매출이 온전히 반영되는 내년 1분기부터는 실적 또한 더욱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면서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초반 6개월 일 매출액은 22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펄어비스인데요. 펄어비스가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세는 펄어비스의 신작 도깨비가 공개된 효과로 풀이가 됩니다. 앞서 펄어비스는 어제 세계 3대 게임쇼인 독일 게임스컴 2021에서 도깨비의 게임 트레일러를 공개했는데요. 도깨비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구현한 게임이고요. 주인공이 도깨비를 찾는 모험을 그리고 있는데요. 주인공이 도깨비를 찾아 떠나는 모험을 독특한 세계관으로 풀어낸 도깨비 수집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도깨비, 순 우리말로 지어진 게임명과 새로운 장르가 묻어나는 글로벌 도전장이라는 건데요. 콘솔과 PC 플랫폼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K-팝 음악 락스타의 리믹스 버전과 한국적인 요소인 한옥 건물, 해태상 등이 조화를 이룬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카카오 게임즈 주가도 오늘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신작 모바일 게임 프렌드샷 누구나 골프의 사전 예약자 수가 나흘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3분기 중 출시를 앞두고 있는 프렌드샷 누구나 골프는 글로벌 인기 캐릭터 카카오 프렌즈의 골프 소재를 접목한 모바일 신작 게임이기도 합니다. 8종의 캐릭터가 하나의 팀을 이뤄서 세계 각지의 골프 코스를 공략하는 게임인데요. 지난 10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한 이후 하루 만에 사전 예약자 수 50만 명을 기록했고요. 사흘 뒤인 13일에는 사전 예약자 수를 100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사전 예약에 참여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굿 퍼팅 네오 캐릭터와 또 인게임 재화를 선물할 계획이라고도 하네요. 네, 오늘은 저와 함께 이렇게 NC소프트,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오늘 게임 관련주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스토기 여러분 안녕! 네, 오늘은 NC소프트를 제외한 나머지 게임주들에서 좀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 관찰이 됐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다음 달 초에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수소사회 비전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지난해 초에 정의선 회장이 기술 혁신을 통한 원가 절감과 또 일반 대중의 수용성 확대, 가치사슬 전반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수소사회의 3대 방향성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룹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제 구체화한 첫 결과물입니다. 다음 달 7일 독일 미넨 모터쇼에서 수소사회를 메인 테마로 한 전시회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웨이브는 수소 관련 기술 혁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수소 물결을 일으켜서 수소 시대가 빨리 다가오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에도 앞장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한 행사 역시도 우리나라에서 같은 날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인플렉트라가 미국 출시 이후에 처음으로 20%대 점유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는 2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미국에서 처방된 수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인플렉트라의 점유율은 20.9%로 나타났는데요. 원조약인 레미케이드가 올해 초에 사보험사 선호의약품 목록에서 제외된 영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양봉을 띄우고 있고요. 1%대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SK 머티리얼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합병 이슈가 처음에는 SK 주주에게는 유리하지만 SK 머티리얼즈 주주에게는 불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두 회사 모두에게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SK 머티리얼즈 이슈에 이어서 효성화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 이익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종가 상황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화학의 종가입니다. 종가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장중에 고가보다는 살짝 빠지면서 윗꼬리를 조금 길게 난 양봉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꽤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11.1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종가는 39만 8천 원에 형성이 됐는데요.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와 SK 머티리얼즈의 합병 소식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요. SK 머티리얼즈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특수가스 대장주로 꼽혀온 종목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대안이 되는 종목을 찾게 되는데요. 여기서 효성화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하나금융투자의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의 네오캠 규모는 12,000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효성화학의 네오캠 규모는 4,800톤으로 약 40% 수준입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효성화학의 네오캠 가치가 부각이 되지 못한 이유를 한번 짚어보니까요. 캡티브의 차이와 또 고부가 부산물 생산 능력에 따라서 이익률의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부산물 특수가스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2018년에서 2019년에 10% 내외 그쳤던 영업이익률이 올해 상반기에는 18%까지 상승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현재는 효성 TLC에 귀속된 중국 네오캠 설비 3천만 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성화학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거기에 베트남 모멘텀도 있는 만큼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우리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까지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는 우리 지수들이었는데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의 마감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역시나 파란불을 켜면서 마쳤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해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58%의 하락률이 기록됐습니다. 3,128.53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시면 0.26%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1,020.4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와 켜진 불은 동일한데요. SK하이닉스는 0.48%의 강보합세를 보여주면서 10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면에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 넘게 빠지면서 7만 4,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모두 1%대 내외의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 가까이 빠진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부터 삼성 SDI까지는 모두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특히나 또 2차 전지 관련주들 모두 1% 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LG화학의 종가는 78만 8천 원, 또 삼성 SDI는 76만 5천 원의 종가를 썼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와 카카오뱅크를 한번 살펴보시면 현대차는 그래도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21만 원의 종가를 형성해줬고요. 카카오뱅크는 1.58%로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8만 3,4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마도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수급 상황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섰고요. 개인 투자자만이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와는 새 수급 주체가 다른 양상을 펼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3,645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832억 원을 덜어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가 그 물량을 받아냈지만 지수의 하락을 막기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4,423억 원 순매수에 나서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셀트리온 제약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은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데 특히나 오늘 게임주들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앞서서 이화영 아나운서가 말한 이슈 말고도 카카오게임즈의 경우에는 오딘의 서버 증설 이슈도 있는 점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2%의 급등 양상을 펼쳤습니다. 8만 5,4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펄어비실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5.57%까지 올라주면서 8만 7,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니까요.
HLB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HLB에서는 6.75%의 강세가 기록됐는데요. 53,0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종목들 중에서는 LNF가 가장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3.28%의 약세로 11만 2,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상황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섰고요. 개인 투자자는 매수에 나섰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동일한 양상은 펼쳐졌는데요. 기관 투자자는 오늘도 3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섰고 외국인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222억 원을 덜어냈고요. 기관 투자자는 216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1,601억 원을 받아내면서 지수를 방어해줬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시장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쏟아지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이 많이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실제로 금리가 인상이 됐고 하반기에도 더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